여러분 안녕하세요, 탭TV입니다. 보셨죠? 그림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보정을 안 한 영상들이랑 보정을 한 영상들 좀 색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 사실은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입문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FPV를 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영상 퀄을 올리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언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은 이게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무료 버전이 있고 이게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해서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아마 40만원 50만원대에 아마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무료 버전도 웬만한 그냥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해요. 그 무료 버전으로 먼저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디로그 M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비트를 지원을 해서 이제 후반 작업에 충분히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D 필터를 16을 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모션 블러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충분히 모션 블러가 들어간 그림으로 아마 편집을 해볼 거예요. 자, 모든 소스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Add into New Group이라고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DJI 아바타2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립들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 이렇게 초록색으로 링크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소스들은 전부 다 지금 그룹으로 묶여진 거예요. 이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소스들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클립에 누르시면은 그룹 프리 클립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이제 저기 러 파일을 씌워 줄 텐데, 일단 러 파일은 DJ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바타2 카테고리 안에 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 로그 파일, 그러니까 디로그 M 로그 파일에 방금 다운받은 이 큐브 파일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제 러 파일이 입혀진 색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클립을 클릭을 해서 조금 뭐 오버되는 것들, 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조정을 해주시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색 보정이 된 영상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지금 다빈치 리졸브를 아마 쓰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트리 구조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Alt S 해서 이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노드는 이름을 제가 러시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러 파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러트라고 있죠. 저는 이제 받아 놓은 게 DJI에 여기 보면은 아바타라고 이제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럿을 적용을 시킨 후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고, 시키기 전, 후 많이 틀리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여기 이 파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제 러 파일, 다운받았던 러 파일, 여러가지 러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러 파일들 하나하나 적용을 시키면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그런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소스들도 우리 한번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소스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원본은 이거였죠. 원본, 그리고 색 보정, 원본, 러 파일 입힌 후, 원본, 러 파일 입힌 후, 이렇게 틀려졌어요. 뭐 이것만 해도 사실 색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클립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클립들이 조금 밝은 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에 날씨가 좋았고 ND 필터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 클립별로 해서 좀 잡아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클립처럼 좀 이렇게 그늘해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노출 보정을 해서 밝게,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화면들이 이어질 수 있는 느낌을 좀 내볼게요. 여기서 노드를 몇 개만 더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클립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클립이 색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색상이 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세츄레이션을 조금 더 입혀 볼 겁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노드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조금만 더 올려 볼게요. 뭐 한 65 정도까지 가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바다 색상도 이렇게 좀 더 짙어지고 에메랄드 빛이 훨씬 더 멋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조금 더 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적인 부분, 저는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조금만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클립, 아까 그룹화 했던 모든 클립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여기 커서를 올려 보시면 블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블러하고 샤픈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더스 쪽에서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0.50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한 이 정도만 내려 볼게요. 0.48 정도로 해서 디테일을 전 클립에 조금 더 줬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룹화된 모든 소스, 모든 클립들에 적용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소스들은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상단에서 다시 클립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 빨간색에 대해서 이제 클립들을 하나씩 보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클립은 뭐 조금 밝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노드를 하나 더 생성을 시키고, 여기 커브 곡선에서 저는 여기 밝은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내려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밝기가 줄어들면서 여기 질감들이 조금 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하나씩 보세요. 이 클립은 아바타 2로 촬영한 게 아니라 오즈모 액션 5 프로로 촬영한 클립이에요. 약간 틀린 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는 조금 어두워 보니까 조금 더 밝게 해주겠습니다. 밝게 해줬고, 그리고 조금 밝죠, 이 클립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더 줄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밝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괜찮아졌죠? 이 클립은 뭐 괜찮네요. 이 클립도 밝기를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클립은 어때요? 이 클립은 그냥 괜찮죠? 이 클립은 좀 밝게 가요.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클립은 좀 밝죠?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밝다고 생각하면 이 커버 곡선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리프트 감마 게인이라고 있죠. 너무 전체적으로 밝으면 이 오프셋에서 여기 얘를 좀 내려서 밝기를 조정을 해 주셔도 되고,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밝은 부분만 너무 밝다 그러면 게인 부분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여기는 중간 밝기, 여기는 어두운 쪽 밝기,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S 곡선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립 보면은 조금 이제 어두운 부분이 어둡죠.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괜찮아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색 보정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색도 색이지만 밝기입니다. 노출을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을 어떻게 입히냐가 사실은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클립들의 노출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보시는 이렇게 스코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웨이폼이라고 있고, 웨이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퍼레이드, 웨이폼, 벡터 스코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웨이폼이랑 벡터 스코프 정도는 여러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막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가 이 그림에 그대로 입혀지게 되고, 밝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부분이 0, 가장 밝은 부분이 100. 그러니까 이 클립 안에서 여기 부분은 0, 여기 이쪽이 블랙, 가장 어두운 부분이 우리는 블랙이죠. 여기 이렇게 밑에 묻었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 같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어둡잖아요.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바닥 부분이 너무 어둡게 되는 경우 이렇게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너무 어두운 부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클립이 생긴 거예요.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줄이 쭉 생겼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두워져서 잘려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완전 블랙 이런 쪽이 너무 어두워져서 블랙 쪽을 묻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디로그, 그러니까 로그 파일로 촬영하지 않으면은 이런 그림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로그 파일로 촬영을 하는 거고, 반대로 밝은 쪽도 이렇게 억지로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 보시면은 또 이렇게 클립이 생겼죠. 그러니까 밝은 부분도 이렇게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로그 파일로 촬영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생길 확률이 많다. 그래서 로그 촬영을 하시고 색 보정을 좀 해주셔야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풍부한 그런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하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웨이브폼으로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클립 볼게요. 이 클립도 좀 밝죠. 조금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밝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조금 어둡게 찍히는 것보다 이렇게 밝게 찍히는 게 훨씬 더 후보정할 때 유리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부분은 이제 CCD가 작은 만큼 영상이 어둡게 찍히면은 그 안부 부분에 노이즈가 엄청나게 껴요. 그 노이즈 제거하는 거는 사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제거를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노이즈 제거하는 툴도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정할 때 그게 조금 더 유리해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빨리 작업을 해서 어두운 부분들은 제가 좀 잡아 볼게요. 그리고 밝은 부분도 이렇게 지금 노출을 조금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 좀 어둡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밝게, 오히려 또 반대로 밝게 작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어둡죠?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한 소스들을 하나를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다음 클립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다음 클립을 클릭을 하고 그 전에 고정한 영상으로 가서 미들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밝아져요. 똑같은 작업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했습니다. 빠르게 좀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원본 소스들보다 이렇게 훨씬 더 색이 좀 짙어지고 뭔가 생동감이 좀 살아났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오늘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룹 단위로 작업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스들을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소스들을 컷편집을 해서 이제 에디터로 불러오게 되고, 그 이제 갓편집된 소스들을 이제 하나로 그룹화로 묶어서 그 그룹화 묶은 소스 위에 러 파일, 룩업 테이블을 이제 입히게 되고, 사실 개별 클립들마다 촬영 환경에 따라서 이제 노출차가 있고 또 색상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클립들을 선택을 하셔서 디테일한 세부 조정을 조금만 해주시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이제 색 보정이 된 소스들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클립별로, 그러니까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 보정 툴들, 그리고 FPV 영상을 보정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확연히 이제 디로그 M 원본과 차별이 되는, 그러니까 색 보정이 된 후의 그림들을 봤을 때 간단한 이제 보정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고, 색 보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툴을 다루는 법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익히시면은 여러분의 영상이 색 보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영상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커리큘럼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거 생각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간략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